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드림의 김종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안이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일하다 라는 뜻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일하다. 안일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풀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편안하고 한가롭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에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를 안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한가로운 마음,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태도, 그것을 안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만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성실하지 못하게 되고 나태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편안함만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또 사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은 사고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냥 쉽게 일이 풀리길 원하고 또 쉽게 무엇이든지 잘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는 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생각을 깊게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성실하고 또 책임감 있게 나아가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안일함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러한 일을 정말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일이든지 또 쉬운 일이라도 헤쳐나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편안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일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또 어떠한 일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금장수 훈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장수 훈장. 훈장은 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소금장수 훈장. 소금을 같이 파는 훈장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소금장수가 여기 나옵니다. 소금장수는 이제 소금을 팔러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또 시장에 가서 소금을 팔거나 또 장이 안 열리는 날에는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소금을 파는 사람입니다. 소금장수가 소금을 팔러 어떤 외진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금 사세요! 이 마을은 왜 이렇게 외딴 곳에 있는 거야? 오늘 날씨도 덥고 소금도 안 팔리고 쉬고 싶다. 너무 덥다. 이보시게 젊은 양반. 응? 할아버지가 나를 불렀나?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 젊은 양반, 부탁이 있어. 네? 부탁이요? 네, 젊은 양반, 나는 이 마을을 개척한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마을이 정말 살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물도 맑지만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글을 배워야 되는데 글 공부를 가르칠 만한 훈장이 지금 이 마을에 없어. 그래서 너무 마을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훈장님을 한 분 데려와서 이 마을에 살게 해야 되는데 도시로 내려갔을 때 그 도시에서 훈장님 한 분을 좀 데리고 와서 이 마을에 좀 살 수 있게 또 글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겠소? 이 소금장수는 이 어르신의 부탁을 들었습니다. 근데 소금장수는 무엇인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 외딴 마을에 정말 아무도 안 오고 또 나갈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소금장수 일하기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내가 한번 훈장 행세를 해봐야겠다. 어르신, 사실은 제가 글을 가르칠 수 있는 훈장 출신입니다. 뭐시라? 아니, 그러면 왜 지금 소금 장수를 하고 있습니까? 왜 훈장 일을 하면서 글 공부를 하지 않고 왜 지금 소금 장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실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얼씨구 절씨구 소금 장수는 그 어르신한테 사연을 쭉 늘어놓으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이 그 말을 듣고 홀딱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 너무 잘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훈장님을 뵐 수 있게 됐네요. 아이고, 젊은 양반, 내가 훈장인지 모르고 너무 좀 무례하게 대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어르신. 네, 내일부터 이 마을에 살면서 글 공부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글 공부를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 소금 장수는 어르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훈장 행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해가 밝고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훈장님께 글 공부를 배웠습니다. 훈장님 모셔라! 그 마을 아이들이 다 모여서 훈장님 앞에 일렬로 쫙 앉았습니다. 이 마을 아이들은 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또 글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너무나 외딴 곳에 있는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몹시 컸습니다. 그런 나머지 이 소금 장수는 마음에서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자, 글 공부를 시작하겠다. 자, 그러면 따라 해보거라. 훈장이 된 소금 장수는 자신이 글 공부를 가르치겠다고는 했지만 자신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글을 가르칠지 몰랐습니다.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글을 하나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했죠. 자, 따라해보거라. 대나무 대, 소나무 소. 아이들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대, 소나무 소. 자, 그래, 이렇게만 하면 글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겠다. 자, 대나무 대, 소나무 소. 대나무 대, 소나무 소. 자, 오늘은 글 공부 여기까지 하겠다. 훈장님, 왜 이렇게 빨리 마치십니까? 어허, 하나하나씩 차근히 마음에 새기면서 배우는 것이다. 오늘은 2가지만 딱 배우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야, 글 공부 너무 쉽다. 대나무 대 소나무 소. 야, 이렇게 글 공부가 쉬웠으면 진작 배울 건데. 그래, 너무 쉽다. 훈장님 너무 쉽게 잘 가르쳐 주신다. 아이들은 글 공부에 재미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을 분위기가 아이들의 글 공부로 퍼졌습니다. 어딜 가든지 아이들이 글을 읽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어른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 하 갓 간 문턱문 대나무 대 소나무 소. 어른들은 정말 아이들이 글 공부를 하는 걸 기뻐했고 아이들이 너무 신나하니까 그 아이들의 어른들은 훈장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금장수 훈장은 그 마을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정말 선물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보름, 한 달,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마을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을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한 소금장수는
글 공부도 아이들에게 대충대충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소, 대나무 대, 참나무 나. 소나무 소, 대나무 대, 참나무 나. 잠시만요, 훈장님. 질문 있습니다. 저번에는 참나무 참이라고 하더니 왜 오늘은 참나무 나라고 합니까? 예끼 이 녀석아, 참나무 참도 되고 참나무 나도 된다. 그러니 참 쉽지 않느냐? 아, 그렇구나. 참나무 참도 되고 참나무 나도 되는구나. 아, 너무 쉽다. 그렇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글 공부를 하겠다. 요즘 훈장님께서 글 공부를 너무 일찍 마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훈장님은 글 공부를 가르치는데 마음이 멀어지고 마을 생활이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소금장수 훈장이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내가 이 마을에서 언제까지 훈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내가 엉터리로 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그렇게 다음 날이 지나서 아이들은 훈장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훈장님! 문을 벌컥 열었는데 훈장님이 없는 겁니다. 훈장님 어디 가셨지? 훈장님! 훈장님! 훈장님 어디 계세요? 훈장님! 아이들은 훈장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곳곳을 뒤져봐도 훈장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크게 낙심을 하고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훈장님! 훈장님! 어디 가셨어요? 훈장님!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우는 꼴을 본다냐.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이 훈장님을 찾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고, 또 훈장님이 글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낙심하고 크게 고통스러워 하니까 도시에 가서 훈장님을 한 명 새로 모셔왔습니다. 그렇게 그 마을에 새로운 훈장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훈장님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제 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너희가 글 공부한 것을 한번 읊어보아라. 훈장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너가 한번 해보거라. 대나무 대, 참나무 참, 소나무 소, 하늘 하, 문텅문, 갓갓, 집집. 아니, 이럴 수가. 글 공부를 배웠다고 했는데 진짜 훈장님이 와서 보니까 이때까지 배운 글 공부가 순 엉터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이때까지 잘못된 글을 배웠구나. 자, 이때까지 배운 글은 싹 잊어버리고 자, 이제 새롭게 글을 배워보도록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가 배운 글이 잘못됐다고? 아닌데, 훈장님이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저 훈장님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바로 배웠어. 우리는 참 쉽게 훈장님이 가르쳐 주셔서 잘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 훈장님께서는 정확한 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너희가 이 글자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처음 보는 글입니다. 이것은 하늘 천자이다. 훈장님, 어떻게 하늘 하지 하늘 천입니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글이다. 하늘 하가 아니라 하늘 천이 맞다. 자, 따라해 보거라. 하늘 천. 훈장님이 하늘 천 하니까 하늘 천 하는 아이들이 있고 하늘 하 하는 아이들로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자, 이 글을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은 땅지이다. 훈장님, 어떻게 그게 땅지입니까? 땅이죠.
훈장님 맞습니다. 이 글은 땅땅입니다. 훈장님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나 원참 진짜. 훈장님은 잘못된 글을 계속 말하는 아이들을 보고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하면 하늘하라고 대답하고 땅지라고 하면 땅땅이라고 대답하고 정말 아이들이 그 전에 배웠던 글을 못 읽고 훈장님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새로운 글을 배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장님은 마음에서 포기하고 그 마을 어르신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그 전에 훈장님께 너무 교육을 잘 받은 탓에 제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건 없습니다. 저는 이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훈장님이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구나. 정말 그 훈장님은 존경할 만한 훈장님이었구나. 이 산골 오지 마을에 정말 글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하늘하가 맞는지 하늘천이 맞는지 그것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대로 편한 방법으로 글자를 익히려고 하고 자신에게 더욱 편안하고 더욱 안일한 방법으로 이제 글자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늘천이라고 글자가 나와 있으면 하늘천이라고 글자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편한 방법으로 하늘하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쉬운 글자도 못 배우는 마음에 속하는 거죠. 우리가 안일한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하려고 하고 또 성실하고 이제 책임감 있는 일을 그냥 안일한 마음으로 불성실하게 또 책임감 없게 그냥 술렁술렁 쉽게 풀어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안일한 마음이 아닌 정말 정확하고 순수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정확히 배워야 될 것들을 정확히 배울 수 있고 안일한 마음이 아닌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큰 덕과 보람 있는 일,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일한 마음이 아닌 정말 정확하고 성실하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정말 정확하고 바른 길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나가고 정말 참된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